나는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처음부터 비행기 조종사가 되려고 했던 건 아니었죠. 원래는 멋진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렸을 때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그린 일이 있었는데 그림을 본 어른들이 내게 그건 보아뱀이 아니고 모자일 뿐이라며 공부나 하라고 했죠. 그래서 화가가 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만났던 한 소년의 이야기를 들려줄까 해요. 6년 전 나는 비행기를 몰다가 그만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사하라 사막에 떨어졌습니다. 눈을 비비며 주위를 살펴보니 이상하게 생긴 남자아이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죠. 그 아이는 나를 보자마자 대뜸 말했습니다. 나에게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제발 부탁이야. 사막에 웬 어린아이가 혼자 있다는 것에 놀랐지만 나는 어릴 때 그 일 이후로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기에 어린 시절에 그렸던 모자를 닮은 보아뱀을 그려줬죠. 그러자 아이는 보아뱀은 필요 없다며 양을 그려달라고 계속 떼를 썼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을 바로 알아본 건 그 아이가 처음이었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양을 여러 번 그려주었지만 아이는 내가 그려준 양이 마음에 안 드는지 계속 다른 양을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귀찮아진 나는 그냥 구멍이 뚫린 상자 하나를 그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봐, 양이 상자 안에서 잠들었잖아. 비행기가 고장나는 바람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사막에서 아이와 함께 보내야 했습니다. 나는 이 어린아이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쩌다 이 사막에 혼자 버려졌는지 궁금했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가 작은 별에서 온 어린 왕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저 멀리 아주 작은 별에서 왔어. 내가 사는 별은 집 하나만한 크기야. 그곳엔 바오밥 나무가 있는데 여행을 가기 전에 싹들을 다 뽑아냈어. 그렇지 않으면 금세 커져서 내가 사는 별을 망가뜨려 버릴지도 모르거든. 아이는 내가 그려준 양을 바라다 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양이 꽃을 먹을까? 나는 고장난 비행기를 고치느라 정신이 없었죠. 있잖아, 양이 가시가 있는 장미꽃도 먹을까? 대답해줘. 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주기엔 지금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내 말에 어린 왕자는 조금 화가 난 듯이 보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야. 나에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내가 온 별에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꽃이 있어. 그런데 그 꽃을 양이 먹어버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린 왕자는 자기가 사는 별에 두고 온 꽃이 생각났는지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양에다가 울타리를 그려주었죠. 그날 이후 나는 어린 왕자가 작은 별에 두고 온 꽃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꽃은 어린 왕자가 소중히 길러낸 것인데 너무 잘해주기만 해서인지 어린 왕자에게 까다롭게 굴고 자존심이 매우 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꽃과 싸우고는 혼자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어린 왕자가 꽃과 작별 인사를 나누던 날, 꽃은 슬펐지만 어린 왕자가 자신을 걱정할까봐 빨리 가라고 재촉했죠. 어린 왕자에게
자신이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존심이 센 꽃이었으니까요. 어린 왕자는 작은 별들을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별에는 권위적이고 명령만 내리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별에는 자기를 칭찬하는 말 이외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허영쟁이가 살고 있었지요. 세 번째 별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이 부끄러워 그걸 잊기 위해 술을 마시는 술꾼을 만났습니다. 네 번째 별에서는 우주에 아무도 발견하지 않은 5억 개의 별이 모두 자기의 것이라며 끊임없이 계산을 하는 아주 바쁜 사람을 만났죠. 다섯 번째 별에는 1분마다 한 번씩 불을 켜고 끄는 사람이, 여섯 번째 별에는 하루 종일 책만 읽는 지리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지리학자가 뭐냐고 묻자 산, 들판, 강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라고 설명해 줬어요. 어린 왕자는 산과 강이 어디 있냐고 묻자 자신은 돌아다니지 않아서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들을 보며 정말 이상한 어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7번째로 온 별이 지구였어요. 지구는 이제껏 여행했던 6개의 별들보다 매우 큰 별이었죠. 어린 왕자가 지구에서 처음 만난 것은 노란 뱀이었습니다. 뱀은 어린 왕자에게 언제고 떠나온 별이 그리우면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말하였지요. 어린 왕자는 뱀과 헤어져 계속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잘 가꾸어진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 왕자의 별에 있는 것과 똑같은 꽃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몹시 슬펐어요. 장미꽃은 이 세상에서 자기 별에 있는 꽃 하나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이 피어 있다니 놀랐던 것입니다. 그때 귀엽게 생긴 사막여우가 나타났어요. 슬픔에 잠겨있던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같이 놀자며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함께 놀 수 없다고 말했어요. 함께 놀고 싶으면 자신을 길들여야 한다고 말했죠. 길들인다는 게 뭐야? 여우는 길들인다는 것을 설명했어요.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었어요. 길들여지지 않는다면 서로에게 그냥 소년이고 자신은 그냥 여우일 뿐인 것이라고요. 하지만 어린 왕자가 여우를 길들인다면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특별한 여우가 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잠시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내가 살던 별에 있는 그 꽃도 나를 길들였던 거구나.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친구가 되고 싶다며 자신을 길들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죠. 내일부터 같은 시간에 이곳에 와서 여우를 찾아달라고 말이에요. 만일 어린 왕자가 오후 4시에 온다면 그럼 여우는 오후 3시부터 어린 왕자를 기다리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라고 말했어요. 4시가 지나도 어린 왕자가 안 오면 걱정이 될 테니 꼭 약속을 지켜달라고도 당부했어요. 그렇게 어린 왕자는 며칠 동안 여우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여우를 통해 길들인 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된 어린 왕자는 정원에 핀 수많은 꽃이 자기의 장미와는 조금도 닮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아, 이제 알겠어. 내 별에 있는 꽃은 하나뿐이야.
내가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었으니까. 게다가 꽃이 하는 이야기도 들어주고 바람도 막아주었는걸. 그런 꽃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어린 왕자와 여우가 작별 인사를 하던 날, 여우는 한 가지 비밀을 말해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죠. 언제나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요. 그러니 어린 왕자가 길들인 꽃은 영원히 어린 왕자의 책임이라고 덧붙였어요. 그리고 어린 왕자는 지구에 온 지 꼭 1년이 되는 날, 정확히는 내가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나 어린 왕자를 만난 지 8일째 되던 날, 나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두고 온 장미를 책임지기 위하여 자기 별로 돌아갈 거라고요. 그리고 지구에서 처음 만났던 뱀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별로 돌아갔답니다.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상대의 좋은 점뿐만 아니라 안 좋은 부분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참 어렵지만 그만큼 멋진 일이겠죠? 여러분에겐 하나뿐인 장미 같은 존재가 있나요? 있다면 오늘 하루 그 꽃에게 물도 주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물어봐 주세요.